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은 방학 기간을 좀 따지게 되죠. 보통 이번 달 한 20일 정도까지가 아이들의 방학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아이들도 뭐 늘어지게 늦잠 자고 하죠. 하지만 또 그래도 짜여진 또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다 커서 그래도 좀 예. 알아서들 하는데 음.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학 때면 둘 다 맞벌이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방학 때만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 보내고 학원들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일하는 시간에는 어디선가 맡아줘야 돼서 그거 계획 짜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저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이제 네. 공포의 쌍방학이다. 쌍방을 쓰는데 애가 둘 다 방학이다. 뭐 이런 상황이죠.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알죠, 알죠. 기리 씨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세요, 그죠? 사실 뭐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기리 씨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 뭐 부모님께 죄송할 정도로 제가 예전에 뭐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길래 왜 네. 운전이 안 되나 해서 오, 제가 매달렸던 적도 있을 정도로 아찔하네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한 줄에 정말 매달려도 하나는 괜찮아요. 네, 하나는 괜찮다라는 거 제 몸소 아휴, 동네 친구들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에디슨도 호기심이 많았죠. 누군가는 이렇게 과학자가 되고 네. 개그맨이 되었어요. 웃음은 그렇네요, 과학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계산적으로도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은 과학이에요. 네. 예, 하지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등짝 스매싱도 심하게 좀 맞았을 테고. 네, 뭐. 왜냐면 뭐 그때는 약간의 좀 훈육도 네. 예, 가능했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훈육하기가 겁나는 세상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요새 사실 학교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사실은 사람 많은 데서 애를 함부로 혼내기 좀 무서운 그런 세상. 뭐 당연한 거지만 네. 그래서 부모들도 사실 아이 훈육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게요. 잘못된 건 또 잘못됐다고 딱 잡아주는 게 또 어른으로서 한 아이를 잘 길러내는 역할인데 잘 못된 길로 가는 걸 잡아주는 것과 그 훈육 사이에서 요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 또한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논란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이것이 학대일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발표 수업 시간이에요. 준비 다 했죠? 선생님, 발표는 누가 해요? 다 같이 해요? 바보야. 우리 중에 한 명이 한다고 선생님이 옛날에 말했잖아. 난 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해. 야, 주제가 민주주의인데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바보. 얘들아. 자, 그럼 가장 민주주의스럽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겠어요? 진 사람이 발표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자, 가위바위보! 와, 길이가 발표자다. 그러네. 자, 길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보자. 제가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 싫어 발표. 야, 그냥 해. 써 있는 대로만 읽어. 야, 그렇게 쉬운 거면 네가 해. 너 뭐든 잘 읽잖아. 네 아빠가 빅데이터라며. 우리 일상 속의 민주주의는 띵동댕동. 우와, 점심시간이다. 오늘 치킨 나온대. 얼른 먹어야지. 야, 길이야, 밥 먹으러 가자. 야, 니들이나 많이 드셔. 난 굶을 거야. 짜증나니까 얼른 꺼져. 길이야,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아까요, 길이가요. 억지로 막 발표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길이야, 일어나. 안 일어나? 어서 일어나. 자, 어서. 가서 빨리 밥 먹어. 싫다니까 왜 이래요? 아파요. 밥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이거 나요 선생님? 이거 아동 학대예요.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똑똑한 주혜야, 이거 학대야? 너희 엄마 변호사잖아. 글쎄, 이거 아동학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야, 마지막에 이제 변호사와 빅데이터 전문가 주니어들이 만났네요. 자, 이거 아이가 이제 모든 발표 수업에서 발표자로 뽑혀서 굉장히 좀 삐쳤어요. 화가 났어. 네네.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왜 그래도 식사 시간인데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자, 실제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 사연 속에서 제대로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 모든 발표라고 혹시 네. 아세요? 자, 기리 씨는 아이를 아직 안 키우니까 모를 수 있지만 두 분은 아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초중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데 한 팀, 4-5명의 학생이 팀을 이뤄가지고 과제를 나누고 숙제를 해오면은 같이 토의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예. 이거 우리 때는 없었던 건데 요즘 아이들이 좀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해졌잖아요. 협동심 길러주기 딱 좋은 수업인 것 같긴 한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네. 한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모든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A라는 학생이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이제 발표자로 뽑힌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게 됐다. 네. 그 원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하게 됐다. 이게 이제 본인의 이유예요, 나름대로의. 근데 이것 때문에 토라진 학생이 그 점심도 먹으러 가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거 이제 보다 못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을 잡아당긴 모양이에요. 그 아이는 자리에서 버텼고 네. 이 일로 교사가 이제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게 다 한 거예요. 팔 잡아당긴 걸로 아동 학대까지 가면은 저희 때 선생님들은 정말 형량이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모입니다만 네네네. 이게 아동학대일까? 좀 충격적인데. 네. 자, 5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결론이 나왔어요? 사실 이 내용만 보자면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갈 일이라고?부터도 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무려 1심, 2심,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하.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좀 예측이 가능하세요? 대법원까지 간 걸 보면은 이게 아동 학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심과 2심에서는 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인정을 해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나 비신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훈육을 할 수 있었다. 이 점을 좀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건 훈육을 아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아서 1심과 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로만 했어야지 왜 팔을 잡아당겼냐, 왜 신체 접촉을 했느냐 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원심을 받아들인 건가요? 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말로만 해서는 학생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좀 인정을 해주었고요. 교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다른 수단이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해서 아동 학대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대법원에서 밝히게 된 것이죠. 그럼요. 네. 뭐 말이 잘 통하면 그게 아입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인 건데 이 긴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뭔가 종이를 말아서 이렇게 툭 쳤다면은 좀 이 정도까지 안 간 건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0년 2월 전남 완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네. B 씨라는 분이 이제 조카한테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하면서 계속 노니까 네네. 이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 있죠. 네네. 그걸로 5대 정도를 툭툭 때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돼서 신체적 학대 행위로 기소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어? 조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유죄예요. 이 B 씨는 참고로 아이의 이모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숙제를 확인하고 뭔가 안 해서 이게 좀 체벌을 했다. 근데 파리채로 이게 어느 정도 때렸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모부와 조카 사이인데도 이게 법정으로 갔군요. 이게 법정으로 갔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건 꼬치로도 때리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물론. 아동을 때리는 행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이런 상황의 좀 특수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앞서 우리가 봤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훈육이 가능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이 됐어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선고유예가 뭐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요즘 많은 이런 사건들, 특히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사안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근데 선고유예는 비교적 굉장히 가벼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유죄로는 인정이 되지만 선고를 미룬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죄는 인정이 된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선고유예가 내려진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 지금 많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선고유예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무죄를 다투어서 계속 항소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굳이 파리채까지 들 필요는 없지 않았냐 이건 것 같은데 이해가 뭐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체벌에 대해서 아이의 친모가 그 훈육을 승낙을 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왜 이 소송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때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제 제한된 형식으로 어쨌든 체벌을 한 것뿐이지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서 아니면 화풀이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채로 5회 정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애매합니다. 이 단순한 훈육과 이 학대 사이 그걸 그 경계가 참 모호해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경찰들도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아동학대 훈육 판단 지침서를 내놨어요. 이 지침서에 훈육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인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세 번째,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네 번째, 긴급성. 다섯 번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아동학대나 훈육 사례들이 이제 모아져 있다고 하니까 부모든 교사든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리고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것. 네. 이거는 아까 우리 팔을 잡는 것 외에는 뭐 방법이 없었다. 우리가 소개해드린 사연에서 네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은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실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것도 당연히 학대 행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정신적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 아이가 쓴 반성문을 이제 찢어버린 경우 이제 이럴 때 정서적 학대가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되었을 때 이것만으로는 적절한 이제 훈육이었다고 봐서 정서적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훈육의 과정이나 뭐 지위와의 관계, 반복성 이런 부분을 봐서 정서적 학대가 또 인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그 행동만을 보고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요. 전후의 맥락이나 상황,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주변인들의 진술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참 그래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학부모니까 걱정은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모도 냉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아예 훈육에 있어서 뭐 학대라든지 혹은 체벌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김기리 씨께 청하죠. 저한테 한 줄 평을 오늘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헷갈리다면 여러분 전문가에게 please help me 또는 아동학대 예방 상담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네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네. 신고는 112, 상담은 1299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사년, 을사년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힘들고 피곤한 새해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열심히 뛰어야겠죠. 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법들, 더 나은 미래의 좋은 법들을 들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